경상도 깊은 산골 청울리라는 작은 마을에 젊은 농부 부부 민준과 서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한 지 갓 해를 맞았지만 고된 농사일에 신혼의 단꿈을 꿀 겨를조차 없었지요. 해가 뜨기도 전에 논밭으로 나가 해가 저물어서야 초가집으로 돌아오는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워도 두 사람은 녹초가 되어 서로의 온기를 느낄 새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기 일쑤였습니다. 민주는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서 허리가 끊어질 듯 일했고 서연 또한 밭일과 살림의 손톱밑이 까맣게 변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지훈과 혜진 부부 때문이었죠. 매일 밤 옆집에서는 끙끙 앓는 소리와 함께 쿵쿵 바닥을 치는 요란한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그 소리는 한밤중까지, 때로는 새벽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서연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고 민준 역시 민망함에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저 집은 대체 지치지도 않나 봐. 우린 이렇게 힘든데.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날 아침에 만나는 옆집 아내 혜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그토록 요란했음에도 혜진은 언제나 생기가 넘쳤고 얼굴에서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우물가에서 콧노래를 부르거나 씩씩하게 빨래 방망이를 내리치는 그녀의 모습은 서연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에 비해 서연은 농사일에 지쳐 얼굴이 누렇게 뜨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혜진이네는 참 금실도 좋아. 신혼은 저래야 하는데 말이야. 젊을 때는 그래야지. 그래야 자식도 많이 낳고 복이 들어오는 게야. 서연은 자신과 혜진을 비교하며 날이 갈수록 속이 상했습니다. 같은 신혼인데 왜 이리도 다를까? 밤마다 한숨만 깊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우물가에서 혜진을 만나 큰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형님, 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어머, 서연이구나. 무슨 일이니? 편하게 말해보렴. 형님 댁은 어찌하여 그리 밤마다 기운이 넘치시는지요? 저희는 농사일에 지쳐서 그럴 힘도 없는데. 혜진은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서연을 물동이 뒤로 끌고 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순진한 서연이, 그거야 다 비법이 있지? 잘 들어봐. 먼저 보리차에 꿀을 듬뿍 타서 신랑에게 먹이고 저녁상에는 마늘과 부추를 잔뜩 올리는 거야. 그리고 목욕은 꼭 찬물로 마무리하게 해야 해. 그럼 기운이 샘솟는다더라. 정말 그런 게 효과가 있나요? 그럼 한번 해보면 알게 될걸? 단, 너무 많이 하면 탈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하고. 서연은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얻은 듯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비밀스러운 작전이 시작되었죠. 첫째 날, 서연은 보리차에 꿀을 타서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서방님, 오늘 일이 힘드셨죠?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내세요. 오늘따라 차가 유난히 달구나. 맛이 좋은데. 서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기다렸지만 민준은 머리를 대자마자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둘째 날, 서연은 마늘과 부추를 듬뿍 넣은 나물을 저녁상에 올렸습니다. 킁킁. 오늘은 왜 이리 마늘 냄새가 심하냐? 기운이 나는 나물이래요. 서방님 생각해서 만들었으니 많이 드세요.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의 입에서 나는 지독한 마늘 냄새 때문에 서연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 좀 떨어져 있거라. 셋째 날, 서연은 우물에서 찬물을 길어와 민준의 목욕물을 준비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찬물로 씻으시면 몸이 개운해질 거예요. 원기가 솟는다던데요. 웬 찬물. 아직 여름도 아닌데 감기 걸리겠다. 서연의 간청에 못 이겨 찬물로 목욕을 한 민준은 다음 날 여지없이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애취. 서연아, 어제 그 찬물 때문에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 대체 왜 그런 이상한 짓을 시키는 거야?
넷째 날, 서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꿀을 항아리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많이 넣어 꿀물을 탔습니다. 이건 차가 아니라 아주 꿀단지구나. 그날 밤, 민주는 배탈이 나 밤새 뒷간을 들락날락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서연아, 대체 나한테 뭘 먹인 것이냐? 배가 아파 죽겠다. 며칠간 이어진 이상한 일들에 민주는 마침내 서연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보거라. 요새 왜 이리 이상한 음식만 주고 이상한 일만 시키는 것이냐? 혹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아니면 나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저 서방님 몸 생각해서 기운 나시라고. 민주는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심지어 자신을 독살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죠. 의심을 품은 민주는 서연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또다시 혜진과 우물가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민주는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형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하나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감기만 걸리고 배탈만 났다니까요. 정말 맞는 건가요? 그러자 혜진이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그건 그냥 몸보신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 서방님이 피곤해하지 않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 남자들은 여자가 먼저 다가와주면 좋아하거든. 그 대화를 들은 민주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해하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해 그런 어설픈 노력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민주는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었나. 서연이가 나를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 나는 의심만 했구나. 그날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둔해서 내 마음을 몰랐구나. 서방님.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네가 나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걸 다 알았다. 정말 고맙다. 그런데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서연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오해가 풀렸음을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민주는 평소와 달리 서연에게 다정하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내가 너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 그동안 농사일에만 신경 쓰느라 너를 너무 소홀히 했구나. 민주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농사일로 고생이 많았지. 나도 힘들었지만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도 서방님이 힘드실까 봐요. 그래서 형님한테 물어보고 이것저것 해본 건데.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하는 진실한 마음을 확인하며 그동안 쌓였던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부부로서의 첫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서연아, 이제부터는 농사일보다 너를 더 소중히 생각하겠다. 서방님, 이제야 정말 부부가 된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민준과 서연의 초가집에서도 옆집 못지않은 활기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우물가에서 혜진이 서연을 보며 짓궂게 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서연이 얼굴이 활짝 폈네. 어젯밤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보구나.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부끄러워요. 관계가 좋아진 후, 민주는 서연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들꽃을 꺾어다 주기도 하고 다정하게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서툰 애정 표현은 때로 서연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보는 밭 한가운데서 갑자기 손을 잡거나 우물가에서 어깨를 감싸 안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다른 분들이 보시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가 부끄러? 서연은 민준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밤의 일 역시 너무 예측 가능하고 조심스러워서 어딘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방님이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옆집처럼 되려면 뭔가 다른 방법이 더 필요한 걸까? 고민하던 서연은 마침내 다시 혜진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형님, 사실은 저희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형님네처럼 그렇게 활기차지는 못해요. 정말 다른 비법은 없나요? 혜진은 주위를 다시 한번 살피더니 서연을 마을에서 더 외진 곳으로 끌고 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아, 사실은 말이야. 내가 전에 너한테 알려준 건 전부 엉터리였어. 그냥 장난으로 한 소리였다고. 네. 거짓말이었다고요? 그럼 제가 서방님께 한 그 모든 게 미안해. 내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차마 말을 못했어.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 우리 부부는 말이야. 밤이 아니라 낮에 만나. 낮에요. 응, 밤에는 둘 다 농사일로 지쳐서 제대로 못하니까 낮에 헛간에서 잠깐씩 시간을 내는 거지. 서연은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개졌습니다. 아, 헛간에서. 그래. 농기구 정리하자, 볏짚 좀 옮기자, 핑계를 대고 헛간으로 가는 거야. 밤보다 여유가 있어서 훨씬 좋거든. 볏짚도 푹신하고 말이야. 그럼 진짜 비밀은 시간과 장소를 바꾸는 거였군요. 그렇지. 하지만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진짜 비밀을 알게 된 서연은 그날 오후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오늘 일이 참 힘드시죠? 잠깐 헛간에서 쉬면서 제가 등이라도 주물러 드릴까요? 헛간에서. 그래. 허리가 좀 아프긴 하네. 두 사람은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볏짚 냄새가 가득한 서늘한 공간이었죠. 서연은 미리 깔아 둔 볏짚 위에 민준을 앉혔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어깨를 주무르자 민준은 편안한 신음을 냈습니다. 시원하다. 내 손이 참 부드럽구나. 평소보다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민준도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죠. 고요한 헛간 안, 푹신한 볏짚 위에서 두 사람은 그동안 집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과 새로운 설렘을 느꼈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부드럽게 눕히고 가까이 다가왔을 때 서연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느낌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서로를 배려하며 나누는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만족감을 선사했습니다. 아, 이렇게 천천히 하니 정말 다르구나. 그러게.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헛간 안에는 볏짚이 흩어지고 두 사람의 달콤한 신음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한참 후 서로를 끌어안고 누워있을 때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우리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해요. 물론이지.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다. 그날부터 헛간은 두 사람만의 비밀 장소가 되었습니다. 농기구를 정리한다는 핑계로, 볏짚을 옮긴다는 핑계로 두 사람은 틈틈이 헛간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었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늘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농사일도 전보다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어느새 민준과 서연은 옆집 부부와도 스스럼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특별한 우정을 나누게 되었죠. 민준아, 이제 보니 자네도 제대로 된 신혼생활을 하는 것 같구먼. 다 형님과 형수님 덕분입니다. 좋은 비법을 알려주셔서요. 처음엔 엉터리를 가르쳐줘서 미안했는데 결국 잘 됐으니 다행이야. 형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서방님과 진짜 행복해요. 시간이 흘러 서연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를 가진 것이었죠. 서방님,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정말이냐? 우리에게 아기가.
민주는 너무 기뻐 서연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두 부부는 함께 기뻐하며 이들의 임신을 축하해 주었죠. 이들의 이야기는 부부 사이의 솔직한 소통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 드러난 방법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노력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을의 어느 헛간에서는 여전히 사랑하는 부부들의 달콤한 속삭, 경상도 깊은 산골, 청울리라는 작은 마을에 젊은 농부 부부, 민준과 서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한 지 가처태를 맞았지만 고된 농사일에 신혼의 단꿈을 꿀 겨를조차 없었지요. 해가 뜨기도 전에 논밭으로 나가 해가 저물어서야 초가집으로 돌아오는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워도 두 사람은 녹초가 되어 서로의 온기를 느낄 새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기 일쑤였습니다. 민주는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서 허리가 끊어질 듯 일했고 서연 또한 밭일과 살림의 손톱밑이 까맣게 변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지훈과 혜진 부부 때문이었죠. 매일 밤 옆집에서는 끙끙 앓는 소리와 함께 쿵쿵 바닥을 치는 요란한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그 소리는 한밤중까지, 때로는 새벽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서연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고 민준 역시 민망함에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저 집은 대체 지치지도 않나 봐. 우린 이렇게 힘든데.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날 아침에 만나는 옆집 아내 혜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그토록 요란했음에도 혜진은 언제나 생기가 넘쳤고 얼굴에서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우물가에서 콧노래를 부르거나 씩씩하게 빨래 방망이를 내리치는 그녀의 모습은 서연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에 비해 서연은 농사일에 지쳐 얼굴이 누렇게 뜨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혜진이네는 참 금실도 좋아. 신혼은 저래야 하는데 말이야. 젊을 때는 그래야지. 그래야 자식도 많이 낳고 복이 들어오는 게야. 서연은 자신과 혜진을 비교하며 날이 갈수록 속이 상했습니다. 같은 신혼인데 왜 이리도 다를까? 밤마다 한숨만 깊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우물가에서 혜진을 만나 큰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형님, 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어머, 서연이구나. 무슨 일이니? 편하게 말해보렴. 형님 댁은 어찌하여 그리 밤마다 기운이 넘치시는지요? 저희는 농사일에 지쳐서 그럴 힘도 없는데. 혜진은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서연을 물동이 뒤로 끌고 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순진한 서연이, 그거야 다 비법이 있지? 잘 들어봐. 먼저 보리차에 꿀을 듬뿍 타서 신랑에게 먹이고 저녁상에는 마늘과 부추를 잔뜩 올리는 거야. 그리고 목욕은 꼭 찬물로 마무리하게 해야 해. 그럼 기운이 샘솟는다더라. 정말 그런 게 효과가 있나요? 그럼 한번 해보면 알게 될걸? 단, 너무 많이 하면 탈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하고. 서연은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얻은 듯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비밀스러운 작전이 시작되었죠. 첫째 날, 서연은 보리차에 꿀을 타서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서방님, 오늘 일이 힘드셨죠?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내세요. 오늘따라 차가 유난히 달구나. 맛이 좋은데. 서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기다렸지만 민주는 머리를 대자마자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둘째 날, 서연은 마늘과 부추를 듬뿍 넣은 나물을 저녁상에 올렸습니다. 킁킁. 오늘은 왜 이리 마늘 냄새가 심하냐? 기운이 나는 나물이래요. 서방님 생각해서 만들었으니 많이 드세요.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의 입에서 나는 지독한 마늘 냄새 때문에 서연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 좀 떨어져 있거라. 셋째 날,
서연은 우물에서 찬물을 길어와 민준의 목욕물을 준비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찬물로 씻으시면 몸이 개운해질 거예요. 원기가 솟는다던데요. 웬 찬물. 아직 여름도 아닌데 감기 걸리겠다. 서연의 간청에 못 이겨 찬물로 목욕을 한 민준은 다음 날 여지없이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애취. 서연아, 어제 그 찬물 때문에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 대체 왜 그런 이상한 짓을 시키는 거야? 넷째 날, 서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꿀을 항아리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많이 넣어 꿀물을 탔습니다. 허, 이건 차가 아니라 아주 꿀단지구나. 그날 밤, 민준은 배탈이 나 밤새 뒷간을 들락날락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서연아, 대체 나한테 뭘 먹인 것이냐? 배가 아파 죽겠다. 며칠간 이어진 이상한 일들에 민준은 마침내 서연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보거라. 요새 왜 이리 이상한 음식만 주고 이상한 일만 시키는 것이냐? 혹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아니면 나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냐? 아, 아니에요. 그저 서방님 몸 생각해서 기운 나시라고. 민준은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심지어 자신을 독살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죠. 의심을 품은 민준은 서연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또다시 혜진과 우물가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민준은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형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하나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감기만 걸리고 배탈만 났다니까요. 정말 맞는 건가요? 그러자 혜진이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그건 그냥 몸보신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 서방님이 피곤해하지 않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 남자들은 여자가 먼저 다가와주면 좋아하거든. 그 대화를 들은 민준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해하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해 그런 어설픈 노력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민준은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었나. 서연이가 나를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 나는 의심만 했구나. 그날 저녁, 민준은 집으로 돌아온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둔해서 내 마음을 몰랐구나. 서방님.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네가 나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걸 다 알았다. 정말 고맙다. 그런데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서연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오해가 풀렸음을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민준은 평소와 달리 서연에게 다정하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내가 너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 그동안 농사일에만 신경 쓰느라 너를 너무 소홀히 했구나. 민준은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농사일로 고생이 많았지. 나도 힘들었지만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도 서방님이 힘드실까 봐요. 그래서 형님한테 물어보고 이것저것 해본 건데.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하는 진실한 마음을 확인하며 그동안 쌓였던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부부로서의 첫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서연아, 이제부터는 농사일보다 너를 더 소중히 생각하겠다. 서방님, 이제야 정말 부부가 된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민준과 서연의 초가집에서도 옆집 못지않은 활기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우물가에서 혜진이 서연을 보며 짓궂게 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서연이 얼굴이 활짝 폈네.
어젯밤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보구나.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부끄러워요. 관계가 좋아진 후 민주는 서연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들꽃을 꺾어다 주기도 하고 다정하게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서툰 애정 표현은 때로 서연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보는 밭 한가운데서 갑자기 손을 잡거나 우물가에서 어깨를 감싸 안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다른 분들이 보시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가 부끄러? 서연은 민준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밤의 일 역시 너무 예측 가능하고 조심스러워서 어딘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방님이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옆집처럼 되려면 뭔가 다른 방법이 더 필요한 걸까? 고민하던 서연은 마침내 다시 혜진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형님, 사실은 저희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형님네처럼 그렇게 활기차지는 못해요. 정말 다른 비법은 없나요? 혜진은 주위를 다시 한번 살피더니 서연을 마을에서 더 외진 곳으로 끌고 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아, 사실은 말이야. 내가 전에 너한테 알려준 건 전부 엉터리였어. 그냥 장난으로 한 소리였다고. 네. 거짓말이었다고요? 그럼 제가 서방님께 한 그 모든 게 미안해. 내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차마 말을 못했어.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 우리 부부는 말이야. 밤이 아니라 낮에 만나. 낮에요. 응, 밤에는 둘 다 농사일로 지쳐서 제대로 못하니까 낮에 헛간에서 잠깐씩 시간을 내는 거지. 서연은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개졌습니다. 아, 헛간에서. 그래. 농기구 정리하자, 볏짚 좀 옮기자, 핑계를 대고 헛간으로 가는 거야. 밤보다 여유가 있어서 훨씬 좋거든. 볏짚도 푹신하고 말이야. 그럼 진짜 비밀은 시간과 장소를 바꾸는 거였군요. 그렇지. 하지만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진짜 비밀을 알게 된 서연은 그날 오후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오늘 일이 참 힘드시죠? 잠깐 헛간에서 쉬면서 제가 등이라도 주물러 드릴까요? 헛간에서. 그래. 허리가 좀 아프긴 하네. 두 사람은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볏짚 냄새가 가득한 서늘한 공간이었죠. 서연은 미리 깔아 둔 볏짚 위에 민준을 앉혔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어깨를 주무르자 민준은 편안한 신음을 냈습니다. 시원하다. 내 손이 참 부드럽구나. 평소보다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민준도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죠. 고요한 헛간 안, 푹신한 볏짚 위에서 두 사람은 그동안 집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과 새로운 설렘을 느꼈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부드럽게 눕히고 가까이 다가왔을 때 서연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느낌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서로를 배려하며 나누는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만족감을 선사했습니다. 아, 이렇게 천천히 하니 정말 다르구나. 그러게.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헛간 안에는 볏짚이 흩어지고 두 사람의 달콤한 신음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한참 후 서로를 끌어안고 누워있을 때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우리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해요. 물론이지.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다. 그날부터 헛간은 두 사람만의 비밀 장소가 되었습니다. 농기구를 정리한다는 핑계로, 볏짚을 옮긴다는 핑계로 두 사람은 틈틈이 헛간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었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늘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농사일도 전보다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어느새 민준과 서연은 옆집 부부와도 스스럼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특별한 우정을 나누게 되었죠. 민준아, 이제 보니 자네도 제대로 된 신혼생활을 하는 것 같구먼.
다 형님과 형수님 덕분입니다. 좋은 비법을 알려주셔서요. 처음엔 엉터리를 가르쳐줘서 미안했는데 결국 잘 됐으니 다행이야. 형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서방님과 진짜 행복해요. 시간이 흘러 서연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를 가진 것이었죠. 서방님,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정말이냐? 우리에게 아기가. 민주는 너무 기뻐 서연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두 부부는 함께 기뻐하며 이들의 임신을 축하해 주었죠. 이들의 이야기는 부부 사이의 솔직한 소통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 드러난 방법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노력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을의 어느 헛간에서는 여전히 사랑하는 부부들의 달콤한 속삭, 경상도 깊은 산골, 청울리라는 작은 마을에 젊은 농부 부부, 민준과 서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한 지 가처태를 맞았지만 고된 농사일에 신혼의 단꿈을 꿀 겨를조차 없었지요. 해가 뜨기도 전에 논밭으로 나가 해가 저물어서야 초가집으로 돌아오는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워도 두 사람은 녹초가 되어 서로의 온기를 느낄 새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기 일쑤였습니다. 민주는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서 허리가 끊어질 듯 일했고 서연 또한 밭일과 살림의 손톱밑이 까맣게 변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지훈과 혜진 부부 때문이었죠. 매일 밤 옆집에서는 끙끙 앓는 소리와 함께 쿵쿵 바닥을 치는 요란한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그 소리는 한밤중까지, 때로는 새벽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서연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고 민준 역시 민망함에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저 집은 대체 지치지도 않나 봐. 우린 이렇게 힘든데.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날 아침에 만나는 옆집 아내 혜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그토록 요란했음에도 혜진은 언제나 생기가 넘쳤고 얼굴에서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우물가에서 콧노래를 부르거나 씩씩하게 빨래 방망이를 내리치는 그녀의 모습은 서연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에 비해 서연은 농사일에 지쳐 얼굴이 누렇게 뜨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혜진이네는 참 금실도 좋아. 신혼은 저래야 하는데 말이야. 젊을 때는 그래야지. 그래야 자식도 많이 낳고 복이 들어오는 게야. 서연은 자신과 혜진을 비교하며 날이 갈수록 속이 상했습니다. 같은 신혼인데 왜 이리도 다를까? 밤마다 한숨만 깊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우물가에서 혜진을 만나 큰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형님, 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어머, 서연이구나. 무슨 일이니? 편하게 말해보렴. 형님 댁은? 어찌하여 그리 밤마다 기운이 넘치시는지요? 저희는 농사일에 지쳐서 그럴 힘도 없는데. 혜진은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서연을 물동이 뒤로 끌고 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순진한 서연이, 그거야 다 비법이 있지? 잘 들어봐. 먼저 보리차에 꿀을 듬뿍 타서 신랑에게 먹이고 저녁상에는 마늘과 부추를 잔뜩 올리는 거야. 그리고 목욕은 꼭 찬물로 마무리하게 해야 해. 그럼 기운이 샘솟는다더라. 정말 그런 게 효과가 있나요? 그럼 한번 해보면 알게 될걸? 단, 너무 많이 하면 탈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하고. 서연은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얻은 듯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비밀스러운 작전이 시작되었죠. 첫째 날, 서연은 보리차에 꿀을 타서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서방님, 오늘 일이 힘드셨죠?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내세요. 오늘따라 차가 유난히 달구나. 맛이 좋은데. 서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기다렸지만 민주는 머리를 대자마자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둘째 날,
서연은 마늘과 부추를 듬뿍 넣은 나물을 저녁상에 올렸습니다. 킁킁. 오늘은 왜 이리 마늘 냄새가 심하냐? 기운이 나는 나물이래요. 서방님 생각해서 만들었으니 많이 드세요.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의 입에서 나는 지독한 마늘 냄새 때문에 서연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 미안하구나.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 좀 떨어져 있거라. 셋째 날, 서연은 우물에서 찬물을 길어와 민준의 목욕물을 준비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찬물로 씻으시면 몸이 개운해질 거예요. 원기가 솟는다던데요. 웬 찬물. 아직 여름도 아닌데 감기 걸리겠다. 서연의 간청에 못 이겨 찬물로 목욕을 한 민준은 다음 날 여지없이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애취. 서연아, 어제 그 찬물 때문에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 대체 왜 그런 이상한 짓을 시키는 거야? 넷째 날, 서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꿀을 항아리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많이 넣어 꿀물을 탔습니다. 허, 이건 차가 아니라 아주 꿀단지구나. 그날 밤, 민준은 배탈이 나 밤새 뒷간을 들락날락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서연아, 대체 나한테 뭘 먹인 것이냐? 배가 아파 죽겠다. 며칠간 이어진 이상한 일들에 민준은 마침내 서연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보거라. 요새 왜 이리 이상한 음식만 주고 이상한 일만 시키는 것이냐? 혹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아니면 나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냐? 아, 아니에요. 그저 서방님 몸 생각해서 기운 나시라고. 민준은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심지어 자신을 독살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죠. 의심을 품은 민준은 서연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또다시 혜진과 우물가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민준은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형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하나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감기만 걸리고 배탈만 났다니까요. 정말 맞는 건가요? 그러자 혜진이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그건 그냥 몸보신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 서방님이 피곤해하지 않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 남자들은 여자가 먼저 다가와주면 좋아하거든. 그 대화를 들은 민준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해하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해 그런 어설픈 노력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민준은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었나. 서연이가 나를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 나는 의심만 했구나. 그날 저녁, 민준은 집으로 돌아온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둔해서 내 마음을 몰랐구나. 서방님.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네가 나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걸 다 알았다. 정말 고맙다. 그런데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서연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오해가 풀렸음을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민준은 평소와 달리 서연에게 다정하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내가 너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 그동안 농사일에만 신경 쓰느라 너를 너무 소홀히 했구나. 민준은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농사일로 고생이 많았지. 나도 힘들었지만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도 서방님이 힘드실까 봐. 그래서 형님한테 물어보고 이것저것 해본 건데.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하는 진실한 마음을 확인하며 그동안 쌓였던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부부로서의 첫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서연아. 이제부터는 농사일보다 너를 더 소중히 생각하겠다. 서방님, 이제야 정말 부부가 된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민준과 서연의 초가집에서도 옆집 못지않은 활기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우물가에서 혜진이 서연을 보며 짓궂게 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서연이 얼굴이 활짝 폈네. 어젯밤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보구나.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부끄러워요. 관계가 좋아진 후 민준은 서연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들꼬들 꺾어다 주기도 하고 다정하게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서툰 애정 표현은 때로 서연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보는 밭 한가운데서 갑자기 손을 잡거나 우물가에서 어깨를 감싸 안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다른 분들이 보시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가 부끄러? 서연은 민준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밤의 일 역시 너무 예측 가능하고 조심스러워서 어딘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방님이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옆집처럼 되려면 뭔가 다른 방법이 더 필요한 걸까? 고민하던 서연은 마침내 다시 혜진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형님, 사실은 저희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형님네처럼 그렇게 활기차지는 못해요. 정말 다른 비법은 없나요? 혜진은 주위를 다시 한번 살피더니 서연을 마을에서 더 외진 곳으로 끌고 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아, 사실은 말이야. 내가 전에 너한테 알려준 건 전부 엉터리였어. 그냥 장난으로 한 소리였다고. 네. 거짓말이었다고요? 그럼 제가 서방님께 한 그 모든 게 미안해. 내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차마 말을 못했어.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 우리 부부는 말이야. 밤이 아니라 낮에 만나. 낮에요. 응, 밤에는 둘 다 농사일로 지쳐서 제대로 못하니까 낮에 헛간에서 잠깐씩 시간을 내는 거지. 서연은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개졌습니다. 아, 헛간에서. 그래. 농기구 정리하자, 볏짚 좀 옮기자, 핑계를 대고 헛간으로 가는 거야. 밤보다 여유가 있어서 훨씬 좋거든. 볏짚도 푹신하고 말이야. 그럼 진짜 비밀은 시간과 장소를 바꾸는 거였군요. 그렇지. 하지만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진짜 비밀을 알게 된 서연은 그날 오후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오늘 일이 참 힘드시죠? 잠깐 헛간에서 쉬면서 제가 등이라도 주물러 드릴까요? 헛간에서. 그래. 허리가 좀 아프긴 하네. 두 사람은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볏짚 냄새가 가득한 서늘한 공간이었죠. 서연은 미리 깔아둔 볏짚 위에 민준을 앉혔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어깨를 주무르자 민준은 편안한 신음을 냈습니다. 시원하다. 내 손이 참 부드럽구나. 평소보다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민준도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죠. 고요한 헛간 안, 푹신한 볏짚 위에서 두 사람은 그동안 집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과 새로운 설렘을 느꼈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부드럽게 눕히고 가까이 다가왔을 때 서연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느낌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서로를 배려하며 나누는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만족감을 선사했습니다. 아, 이렇게 천천히 하니 정말 다르구나. 그러게.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헛간 안에는 볏짚이 흩어지고 두 사람의 달콤한 신음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한참 후 서로를 끌어안고 누워있을 때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우리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해요. 물론이지.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다. 그날부터 헛간은 두 사람만의 비밀 장소가 되었습니다.
농기구를 정리한다는 핑계로, 볏짚을 옮긴다는 핑계로 두 사람은 틈틈이 헛간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었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늘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농사일도 전보다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어느새 민준과 서연은 옆집 부부와도 스스럼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특별한 우정을 나누게 되었죠. 민준아, 이제 보니 자네도 제대로 된 신혼생활을 하는 것 같구먼. 다 형님과 형수님 덕분입니다. 좋은 비법을 알려주셔서요. 처음엔 엉터리를 가르쳐줘서 미안했는데 결국 잘 됐으니 다행이야. 형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서방님과 진짜 행복해요. 시간이 흘러 서연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를 가진 것이었죠. 서방님,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정말이냐? 우리에게 아기가. 민주는 너무 기뻐 서연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두 부부는 함께 기뻐하며 이들의 임신을 축하해 주었죠. 이들의 이야기는 부부 사이의 솔직한 소통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 드러난 방법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노력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을의 어느 헛간에서는 여전히 사랑하는 부부들의 달콤한 속삭, 경상도 깊은 산골, 청올리라는 작은 마을에 젊은 농부 부부, 민준과 서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한 지 가첫 해를 맞았지만 고된 농사일에 신혼의 단꿈을 꿀 겨를조차 없었지요. 해가 뜨기도 전에 논밭으로 나가 해가 저물어서야 초가집으로 돌아오는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워도 두 사람은 녹초가 되어 서로의 온기를 느낄 새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기 일쑤였습니다. 민주는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서 허리가 끊어질 듯 일했고 서연 또한 밭일과 살림의 손톱 밑이 까맣게 변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지훈과 혜진 부부 때문이었죠. 매일 밤 옆집에서는 끙끙 앓는 소리와 함께 쿵쿵 바닥을 치는 요란한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그 소리는 한밤중까지, 때로는 새벽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서연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고 민준 역시 민망함에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저 집은 대체 지치지도 않나 봐. 우린 이렇게 힘든데.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날 아침에 만나는 옆집 아내 혜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그토록 요란했음에도 혜진은 언제나 생기가 넘쳤고 얼굴에서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우물가에서 콧노래를 부르거나 씩씩하게 빨래 방망이를 내리치는 그녀의 모습은 서연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에 비해 서연은 농사일에 지쳐 얼굴이 누렇게 뜨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혜진이네는 참 금실도 좋아. 신혼은 저래야 하는데 말이야. 젊을 때는 그래야지. 그래야 자식도 많이 낳고 복이 들어오는 게야. 서연은 자신과 혜진을 비교하며 날이 갈수록 속이 상했습니다. 같은 신혼인데 왜 이리도 다를까? 밤마다 한숨만 깊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우물가에서 혜진을 만나 큰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형님, 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어머, 서연이구나. 무슨 일이니? 편하게 말해보렴. 형님 댁은 어찌하여 그리 밤마다 기운이 넘치시는지요? 저희는 농사일에 지쳐서 그럴 힘도 없는데. 혜진은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서연을 물동이 뒤로 끌고 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순진한 서연이, 그거야 다 비법이 있지? 잘 들어봐. 먼저 보리차에 꿀을 듬뿍 타서 신랑에게 먹이고 저녁상에는 마늘과 부추를 잔뜩 올리는 거야. 그리고 목욕은 꼭 찬물로 마무리하게 해야 해. 그럼 기운이 샘솟는다더라. 정말 그런 게 효과가 있나요? 그럼 한번 해보면 알게 될걸? 단, 너무 많이 하면 탈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하고. 서연은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얻은 듯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비밀스러운 작전이 시작되었죠. 첫째 날, 서연은 보리차에 꿀을 타서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서방님, 오늘 일이 힘드셨죠?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내세요. 오늘따라 차가 유난히 달구나. 맛이 좋은데. 서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기다렸지만 민주는 머리를 대자마자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둘째 날, 서연은 마늘과 부추를 듬뿍 넣은 나물을 저녁상에 올렸습니다. 킁킁. 오늘은 왜 이리 마늘 냄새가 심하냐? 기운이 나는 나물이래요. 서방님 생각해서 만들었으니 많이 드세요.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의 입에서 나는 지독한 마늘 냄새 때문에 서연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 미안하구나.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 좀 떨어져 있거라. 셋째 날, 서연은 우물에서 찬물을 길어와 민준의 목욕물을 준비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찬물로 씻으시면 몸이 개운해질 거예요. 원기가 솟는다던데요. 웬 찬물. 아직 여름도 아닌데 감기 걸리겠다. 서연의 간청에 못 이겨 찬물로 목욕을 한 민준은 다음 날 여지없이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애취. 서연아, 어제 그 찬물 때문에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 대체 왜 그런 이상한 짓을 시키는 거야? 넷째 날, 서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꿀을 항아리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많이 넣어 꿀물을 탔습니다. 허, 이건 차가 아니라 아주 꿀단지구나. 그날 밤, 민주는 배탈이 나 밤새 뒷간을 들락날락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서연아, 대체 나한테 뭘 먹인 것이냐? 배가 아파 죽겠다. 며칠간 이어진 이상한 일들에 민주는 마침내 서연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보거라. 요새 왜 이리 이상한 음식만 주고 이상한 일만 시키는 것이냐? 혹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아니면 나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냐? 아, 아니에요. 그저 서방님 몸 생각해서 기운 나시라고. 민주는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심지어 자신을 독살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죠. 의심을 품은 민주는 서연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또다시 혜진과 우물가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민주는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형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하나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감기만 걸리고 배탈만 났다니까요. 정말 맞는 건가요? 그러자 혜진이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그건 그냥 몸보신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 서방님이 피곤해하지 않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 남자들은 여자가 먼저 다가와주면 좋아하거든. 그 대화를 들은 민주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해하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해 그런 어설픈 노력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민주는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었나. 서연이가 나를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 나는 의심만 했구나. 그날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둔해서 내 마음을 몰랐구나. 서방님.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네가 나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걸 다 알았다. 정말 고맙다. 그런데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서연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오해가 풀렸음을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민주는 평소와 달리 서연에게 다정하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내가 너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
그동안 농사일에만 신경 쓰느라 너를 너무 소홀히 했구나. 민주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농사일로 고생이 많았지. 나도 힘들었지만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도 서방님이 힘드실까 봐. 그래서 형님한테 물어보고 이것저것 해본 건데.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하는 진실한 마음을 확인하며 그동안 쌓였던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부부로서의 첫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서연아, 이제부터는 농사일보다 너를 더 소중히 생각하겠다. 서방님, 이제야 정말 부부가 된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민준과 서연의 초가집에서도 옆집 못지않은 활기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우물가에서 혜진이 서연을 보며 짓궂게 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서연이 얼굴이 활짝 폈네. 어젯밤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보구나.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부끄러워요. 관계가 좋아진 후 민주는 서연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들꽃을 꺾어다 주기도 하고 다정하게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서툰 애정 표현은 때로 서연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보는 밭 한가운데서 갑자기 손을 잡거나 우물가에서 어깨를 감싸 안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다른 분들이 보시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가 부끄러? 서연은 민준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밤의 일 역시 너무 예측 가능하고 조심스러워서 어딘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방님이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옆집처럼 되려면 뭔가 다른 방법이 더 필요한 걸까? 고민하던 서연은 마침내 다시 혜진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형님, 사실은 저희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형님네처럼 그렇게 활기차지는 못해요. 정말 다른 비법은 없나요? 혜진은 주위를 다시 한번 살피더니 서연을 마을에서 더 외진 곳으로 끌고 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아, 사실은 말이야. 내가 전에 너한테 알려준 건 전부 엉터리였어. 그냥 장난으로 한 소리였다고. 네. 거짓말이었다고요? 그럼 제가 서방님께 한 그 모든 게 미안해. 내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차마 말을 못했어.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 우리 부부는 말이야. 밤이 아니라 낮에 만나. 낮에요. 응, 밤에는 둘 다 농사일로 지쳐서 제대로 못하니까 낮에 헛간에서 잠깐씩 시간을 내는 거지. 서연은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개졌습니다. 아, 헛간에서. 그래. 농기구 정리하자, 볏짚 좀 옮기자, 핑계를 대고 헛간으로 가는 거야. 밤보다 여유가 있어서 훨씬 좋거든. 볏짚도 푹신하고 말이야. 그럼 진짜 비밀은 시간과 장소를 바꾸는 거였군요. 그렇지. 하지만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진짜 비밀을 알게 된 서연은 그날 오후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오늘 일이 참 힘드시죠? 잠깐 헛간에서 쉬면서 제가 등이라도 주물러 드릴까요? 헛간에서. 그래. 허리가 좀 아프긴 하네. 두 사람은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볏짚 냄새가 가득한 서늘한 공간이었죠. 서연은 미리 깔아둔 볏짚 위에 민준을 앉혔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어깨를 주무르자 민준은 편안한 신음을 냈습니다. 시원하다. 내 손이 참 부드럽구나. 평소보다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민준도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죠. 고요한 헛간 안, 푹신한 볏짚 위에서 두 사람은 그동안 집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과 새로운 설렘을 느꼈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부드럽게 눕히고 가까이 다가왔을 때 서연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느낌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서로를 배려하며 나누는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만족감을 선사했습니다. 아, 이렇게 천천히 하니 정말 다르구나.
그러게.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헛간 안에는 볏짚이 흩어지고 두 사람의 달콤한 신음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